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실 때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내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 이게 과연 내 빚 갚는 능력, 즉 청산 가치에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관련 법률 연구 그중에서도 869쪽 내용입니다. 이걸 포함해야 한다는 쪽,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쪽,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요. 특히 법원이 어떤 점들을 고민하는지 그 검토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법적으로는 분명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인데 이걸 채무자인 내 재산 평가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먼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 긍정설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근거인가요? 네, 긍정설은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군 재산, 이건 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질적으로는 공동의 기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재산이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면 그걸 반영하는 게 채권자들한테 공평하다는 논리죠. 또 혹시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배우자한테 빼돌리는 거, 이런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기여도를 한 절반, 2분의 1 정도로 추정해서 보기도 합니다. 아, 그 논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뭐 당연히 반대 입장, 부정설도 만만치 않겠죠. 어떻게 보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의 대원칙이죠. 부부 별산제.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각자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고유 재산이다. 이걸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의 채무 재산에 섣불리 포함시키면 오히려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죠. 뭐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이라거나 아니면 채권자를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사회행위 같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은 법정 명의를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허허, 양쪽 주장 모두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법원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견해들을 검토하는 부분,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사이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했으나요? 네. 첫 번째 검토 지점은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예요. 뭐랄까, 채권자를 보호하고 파산 제도의 어떤 형평성을 지키는 것. 이것과 배우자 개인의 독립된 예산권을 존중하는 것.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빚 갚을 재산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 원칙을 배우자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원칙적인 고민도 있지만 이걸 만약 실제로 적용한다고 하면 또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부딪힐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럽니다. 두 번째 검토 지점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에요. 긍정설처럼 기여도를 따지자고 하면 부부 각자가 그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걸 정확히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게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무상 1위로 본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남편 사업이 망해서 파산했는데 평생 전업주부였던 아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이걸 단순히 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정을 보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파산 절차랑 직접 관련 없는 배우자가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재산 내역 다 공개해야 하고 괜히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재산이 왜 자기 것인지를 배우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야,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이겠네요. 그럼 재산 자체를 그냥 포함시킨다, 만다 이런 접근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유연한 접근법 같은 거요?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검토 지점인데요. 대안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그 가치를 채무자 재산으로 보기보다는 채무자가 혹시 배우자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의 가치를 평가해서 파산 재단에 포함시키자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혼할 때 우리가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채무자가 배우자 재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가치를 반영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법적인 명의는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혼 같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도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런 권리를 막 행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권리를 평가한다. 상당히 법리적인 접근이네요. 듣고 보니 법원도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로 사건을 다룰 때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좀 집중적으로 보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검토 지점이 바로 법원의 실무적인 태도인데요.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 혹은 뭐 막연하게 기여했을 거다, 이런 추정에 기대기보다는요.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자금 출처나 형성 경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돈이 배우자한테 넘어가서 그 재산이 만들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건 단순 명의 신탁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해 행위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입증하려고 합니다. 즉,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 관계를 통해서 판단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복잡한 논의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결, 즉 작은 결론을 내려본다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소결. 단순히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뭐 막연히 기여했을 거라는 추정만으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그냥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것. 이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고유한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채무자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명의신탁, 사해행위 같은 그런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런 훨씬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파산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고 또 배우자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하고 부부 다 함께 살아온 실질적인 모습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치가 막 얽혀 있어서 아주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죠. 결론적으로는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는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처럼 뭐 경제 구조도 복잡하고 가족 관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의 파산이 그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연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법적인 명의가 누구냐, 돈 출처 증명할 수 있냐 이런 걸 넘어서서 함께 꾸려온 경제생활이라는 그 실체를 파산 절차 안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또 파산하지 않은 배우자를 부당하게 얽어매지 않도록 보호할 방법은 무엇일지, 어쩌면 이 공정함의 기준 자체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논점에 대해 저희와 함께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